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청강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런 질문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려고 하니 4월 중순부터 청강 가능하네요. 빨리 청강하고 웨이팅하고 싶은데 청강을 4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청강은 이제 선착순?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셔야죠. 근데 너무 저런 문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안내를 했겠죠. 그리고 막 기존에 이제 청강하신다고 신청하신 분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들 이제 사연 뭐 이분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사연 얘기하시면서 이제 나는 이래 해서 급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새치기를 한다는 거니까 사실 안 되죠. 그거는 피해를 저는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단 우리나라 법도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이 인권법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싫은데 뭐 그 싫은 면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 사람 위주로 일단 생각하는 게 맞다. 이제 뭐 사정 있으신 건 알겠지만 진작 뭐 안 알아보신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죠. 다들 절실하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들 팀노바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저쪽을 잘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청강도. 거의 요즘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수업 하나의 수업에 청강할 수 있는 인원이 뭐 세네 분 정도 사이인 걸로 아는데 그걸 늘리기가 힘든 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해둬요. 막 저희가 뭐 안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희도 이제 이익 추구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더 중요도가 높은 거는 지금 수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인 거죠. 청강도 중요하지만 청강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학생들이 잘 되는 게 결국엔 팀노바가 잘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이 못 받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주세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방법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이제 질문을 추가로 주셨어요. 혹시 4월 청강하고 웨이팅 바로 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소 최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운 좋으면은 웨이팅하고 바로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웨이팅 순번이랑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수강 인원이 이번에 몇 명이다, 뭐, 36명이다. 뭐, 제일 적을 때는 24명, 두 클래스 열리고, 제일 많을 때는 네 클래스 열려요. 한 48명 정도 하는데, 48명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두 클래스에서 세 클래스, 그러니까 24명에서 36명 정도가 열리는데, 그때, 그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최대로 보면은 이제 현재로서 최대 이제 청강 한 달 반이 최대인 것 같고 막 길면 두 달까지도 걸릴 경우가 있는데 청강은 그렇고 그 이후에 등록 심사하고 그 등록이 이제 돼서 웨이팅에 올라가시면 이제 등록까지 이제 짧으면 바로 그리고 이제 잘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늦어지면은 한 두 달? 두 달? 근데 그 지금 얘기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현재 시점이죠. 지금 2월이고 이제 아마 웨이팅 하시고 등록하시면 4월에서 5월 사이실 텐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없는 이내 마음. 나도 참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여러분도 오신다고 막 다 환영하고 돈 벌면 너무 좋죠. 좋을 사람은 누구겠어? 나지. 그런데
그 이제 팀노바 기존에 이제 수강생들이 피해 안 보는 한에서 해야죠. 욕심도. 그리고 팀노바는 퀄리티를 저버리면서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어차피 인생 한 번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재벌로 살겠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돈 많이 벌려면 지금 국비 지원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응용 2단계는 SI 연계형 해가지고 의뢰한다면 어차피 되게 저한테 일 맡기는 사람들 옛날부터 많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일해달라고 의뢰가 막 진짜 미친듯이 와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충분히 팀노바 팀원들 그거 하고 남거든요. 어설프게 하고 SI 하는 것이 되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더 나은 이상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제가 되게 허무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좀 우울증도 좀 있고, 원래 성향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병원도 가본 적도 있고, 되게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한 15년 전, 뭐 13년 전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본 스탠스가 좀 그래요. 약간 똘끼도 좀 있고, 좀 아무튼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나가다 보니까 그랬다.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삶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성향이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 거지? 인간은 왜 사는가? 철학이 뭐 별거야. 그냥 어떤 내가 왜 사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죠.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왜 사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거야. 거기는 나의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부모가 나를 낳은 거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의사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키워준 점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선택해서 키운 것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사실 저를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거는 부모의 의무죠. 물론 이제 그걸 저버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키워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사결정권은 없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종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 싫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이런 본능적인 DNA에 이제 쓰여 있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이 아예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죽음 다음에 뭐 천국을 가든 뭐 어떻게 종교적인 걸로 가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제 흙이 되어 썩어 문드러지든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삶을 좀 더 길게 산다까지만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영생을 누린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존재한다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선하고 약하고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야. 그냥 죽기 싫어도 사는 건데, 다만 내가 피해보는 게 싫은 만큼 상대가 날 피해주는 것도 싫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법제도가 생기고, 아무튼 뭐 이러면서 막 상호 합의하에 이렇게 뭐 국가가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결국엔 모두 다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 막 되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다 죽는다고. 진시황도 영생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 대단한 아인슈타인이나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돈이 진짜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하다니까 항상.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좋죠. 겁나 좋죠. 겁나 편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디까지 있어야 하냐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뭐 강남에 있는 건물의 절반이 내 거다. 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할까? 처음엔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냥 내가 살 집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충족이 돼도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친구 있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사회 교류도 하면서 내 시간도 있으면서 프라이드 강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답이 없어. 사람마다 DNA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한 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소비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다양한 코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냐? 라고 생각을 했죠. 돈을 못 벌고 싶진 않아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솔직히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런 행복이 더 좋아. 좀 비싸더라도 먹을 수 있고,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소한 행복 같은 것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재벌처럼 돈이 많으면 그것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등등등.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또 해야 되잖아. 돈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 돌아오지 않은 20대, 돌아오지 않은 30대, 돌아오지 않는 10대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옛날을 그리워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현재를 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지? 까르페디엠이었나? 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명언에 관심이 없어서. 까르페디엠. 아, 현재 이 순간에 이제 현재를 살라. 맞네요. 그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인생에서는 어떤 자기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어느 정도 돈 잘 버는 편?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어떤 서로 좋았으면 좋겠어. 학생이랑 나랑 둘 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말로만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장인이 되고 싶은 분야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코딩 교육인 거죠. 제가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기술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간호사가 많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간호사처럼 이제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게 저희 이제 누나가 간호사인데 지금 40대가 넘고 주부들이 이제 일하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많이 없는데 간호사는 월급 받을 거 다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똑똑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배운 거는 많이 없으세요. 초졸이신데도 그 어떤 센스나 이런 거는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존경을 하죠. 진짜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하신데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팀노바에서는 그냥 어떤 깊이 있는 교육을 상당히 좋아해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인생 일단 목표예요. 일단은 나는 심장이 뛰는 일 하고 싶거든요. 심장이 뛰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막 창의적인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새롭고 골 때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하거든. 약간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옷 입는 것도 막 독특한 옷들 되게 재밌어 하고 막 지나다니다가 되게 골 때리는 영화들 재밌어 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저렇게 찍지?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고 막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 플러스 알파 창의성인 거죠. 이 두 가지. 그리고 막 IT가 좋은 게 막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막 속속속속 막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이티고라는 서비스를 한 5년 전? 4년 전에 태국에서 처음 봤어요. 방콕이랑 파타야에서만 되는 서비스였는데 그로부터 막 2년 전에 또 이제 태국을 가봤더니 갑자기 싱가포르도 막 되기 시작해. 근데 최근에 봤더니 한국도 진출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 IT 서비스가. 근데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 그 살아생전에 진짜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어요. 진짜, 이런, 정말, 교육부터 창업, 엘리트까지 이제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가들, IT를 기반으로 한 많은 예술가들을 만들어낼 생각이고,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술이라는 경계를 IT와 함께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막 창의적이다. 저 교육기관은 이제 교육기관으로 불리는 것도 싫어. 그냥 지금 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팀, 하나의 생태계, 좀 이렇게 인큐베이터면서도 막 그러면서도 인큐베이터로 남아있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강사를 성장을 엄청 시켜야 돼. 이게 말이 졸라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적인 부분들 내 인생을 죽을 때 좀 이렇게 뿌듯하게 죽고 싶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강사들이 쫄라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넘어서 세계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고 싶은데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이 졸라게 힘들어서 수업이 많이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이렇게 오래 하는 나도 참 수다쟁인데 아무튼 평소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되게 재밌잖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고 죽으면 다 똑같아. 지금 살아생전에 일확천금이 있든 솔직히 그게 알게 뭐야. 근데 그렇지만 돈이 너무 없으면 불편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최소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막 30대, 40대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노력을 해서 성공할 확률과 가능하면 젊었을 때 노력을 해서 성공할 확률을 비교한다면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적으로도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바로바로 도전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팀노바가 아니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만 한다면.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팀노바에 오시게 되면은 졸라게 열심히 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 단기간 1, 2년에서 2년 사이에 제대로 이제 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팀노바에서 워낙에 지금 오래 기다려서 사실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사를 막 강제로 늘릴 수는 없고 강사 한 명 트레이닝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도. 그렇다 해도 돈이 많아가지고 뭐 강사를 막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아무튼 이해 좀 해주세요. 올해는 아마 이 시스템으로 일단은 갈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